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통화를 하며 유유히 거리를 걸어갑니다.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하더니 경찰들이 남성이 향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곤봉과 방패를 든 경찰들이 남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남성을 바로 체포합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여자분이 결혼사고 나왔는데 남자분이 칼을 찔렀어요. 등에 두고 꽂았는데 그 여자분이 발을 쑤셨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성은 사건이 일어난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술을 마신 뒤 판매 중이던 흉기의 포장을 뜯어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2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중상을 입은 60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눈만 깜빡거릴 정도? 그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았고 피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남성은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고 인근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환자복 입은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는 거야. 경찰은 거기서 이제 기린 막대기 같은 거를.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22살 최 모 씨가 인도로 차량을 돌진하면서 낸 교통사고와 백화점 흉기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모두 14명. 아수라장이 여러 군데에서 좀 다 신음소리를 내시고 좀 출혈도 많고. 이 가운데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째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으로 호흡을 되찾았던 6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부상자 13명 가운데 아직까지 중상자는 6명, 이 중 20대 여성 1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최 씨에 대해선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 휴대폰 등을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신림동 살인과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 검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말엔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 씨 사건 다음 날 흉기를 소지하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배회하던 20대 허모 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오늘 열렸습니다. 칼 들고 터미널 찾아간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목을 칼로 찔러서요. 하지만 허 씨가 SNS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특수협박에 더해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비 내리는 밤 우산도 쓰지 않고 같은 길을 반복해서 오가는 남성. 한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듯 하더니 갑자기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10여 분 뒤 여성이 쓰고 있던 우산이 도로에 나뒹굽니다. 어제 새벽 3시 40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밤 운동을 나갔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뭐 의심을 처음치도 안 해봤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보고 여기서 얼른 저기로 건너갔다 또 돌아왔을 게 아마.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주거지에 있던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숨진 여성과는 처음 본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사기로 돈을 잃고 세상이 외면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잃었고 세상이 뭐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힘들어서 일단 흉기를 가지고 밖을 나왔는데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 피해 여성은 이 인도를 따라 걷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인근 아파트 단지와는 불과 40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사건이 나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다니는 거지.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세상에.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가해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네, 지금 보신 사건 같은 무차별 범죄가 최근 5년 만에도 370건 넘게 벌어졌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은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며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차로 사람들을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 사상자가 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난 5년간 발생한 무차별 범죄는 378건, 한 달 평균 6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국책연구소가 이들의 수사 재판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80%가량은 전과가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은 대인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23%는 폭력 상해로 유죄 판결을 받아 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미아동 무차별 흉기난동의 피의자 역시 전과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범행 동기로 환청이나 망상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은 비율은 27%였습니다. 다만 정신질환과 폭력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불분명합니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떨까? 절반 이상은 사회적 지지망이 없거나 희박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개입을 무차별 범죄 해결의 실마리로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울분을 갖게 되었고 어떠한 사회적인 지지를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법기관과 정신보건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출소자 관리 강화와 고위험군 발굴, 위험징후 모니터링 등도 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